안녕하세요. 최신화입니다. 제가 처음 영상을 올리는데요. 어떤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예전에 제가 이제 취업했을 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 전공도 저는 안 살렸고, 그러니까 비전공자죠. 비전공자인데 어떠한 산업으로 가야 될지도 고민을 하고 있었고,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 어이가 없지만 대기업 월급이 아니면 나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답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어찌어찌 운이 좋아서 바로 좀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연봉이라든지 바꿔가면서 현재 이제 경력직으로 들어와서 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. 그렇게 깨달은 그런 노하우들, 그리고 실제 채용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현재는 제가 지금 경력직 채용 담당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은 저는 출신도 좀 흑수저지만, 그러니까 스펙도 흑수저였습니다. 그래서 또 근데 높아요. 저는 일단 출신도 굉장히 흑수저예요. 예, 흑수저여가지고 진짜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통카드 충전해서 다녔는데 그것도 되게 버거울 정도로 항상 아르바이트를 했었고, 아르바이트 없는 제 대학 생활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. 그리고 스펙도 흑수저였습니다. 학교 생활은 적당히 열심히 하는, 근데 뭐 내세울 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. 근데 또 눈은 높아서 4학년 때 생각한 게, 나는 현실적으로 대기업 월급이 아니면 이건 진짜 답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도 내세울 건 없지만 초봉 4, 5천만 원의 회사들만 대부분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물론 높은 연봉이죠. 초봉이 4천에서 5천이면 작은 건 절대 아니죠.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. 그때라고 하면은 한 8에서 10년 전 사이입니다. 그 사이였고, 근데 또 지금이야 뭐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쿠팡, 전자책, 부수입 이런 게 뭐 많이 생겼는데, 그때는 사실 일단은 취업이 가장 좀 최우선이었어요. 지금은 일단 취업보다도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런 거 먼저 해보자, 이런 주의가 좀 많은데,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로 이런 게 많이 이제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단은 취업을 먼저 하는 게, 뭔가 내가 이제 중산층으로 진입을 하고 순탄하게 살기 위한 어떤 로드맵의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아무튼 제 학교도 별 볼 일 없고, 스펙도 정말 없었어요. 학점이 3.7 정도였고, 토익도 간신히 830점 만들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뭐 만들었었긴 한데, AFPK라는 금융 자격증, 기본적인 자격증 하나랑 컴퓨터 활용 자격증 있었습니다. 대기업에 운 좋게 붙었고 경력 이직까지 좀 했습니다. 그래서 흑수저 그때의 라이프를 생각하면 지금도 사실 되게 감사해요. 그래서 처음에 입사했을 때 한 선배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, 우리 월급쟁이지만 그래도 학생 때는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었지 않냐, 근데 지금은 맘대로 먹을 수 있지 않냐. 맞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.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좀 생각을 했고 어떻게 풀어나갔는지, 저와 좀 유사한 상황이라면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다시 돌아와가지고, 제 대학생 때 전공은 그 자연과학이었습니다. 근데 왜 이걸 하고 싶지 않았냐면, 제보다 취업한 선배들을 보면은 제가 어디로 갈지 대부분 보이잖아요. 그 사람들하고 나랑 뭐 크게 다를 게 없을 테니까. 근데 그렇게 간 선배들을 몇 명 이제 연락도 해보고 확인해 봤는데, 일단 그쪽으로 가고 싶지가 않았고, 그 다음에 급여도 너무 작았고요.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석사 또는 심지어 박사까지 그렇게 질질 끌면서 하는 분들 봤어요. 근데 대부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물어보면은 어떤 학문적으로 뭐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. 그거를 보고 회피성, 도피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은 그걸 하고 싶진 않지만 이걸 안 하면은 취업할 때 내가 유리한 조건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. 저는 근데 무엇보다 더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제 전공을. 근데 또 이제 전공을 안 살릴 건데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되나? 이 고민을 4학년 때 했어요. 4학년 1학기 때 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로 노답인데, 아무튼 그때는 4학년 때 했습니다. 근데 어이없는 거는 또 돈은 많이 받고 싶었어요.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치면은 연봉 4천, 가급적이 5천만 원, 몇 개 없었어요. 그때도 5천만 원 이상 무조건 받고 싶었어요. 근데 여름방학 때까지도 준비한 게 없었고, 어느 분야로 갈지 결정조차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저것 건드려 봤어요. 건드려 봤는데 처음에 유통 쪽이 전공과 관련이 없네? 저는 기본적으로 전공과 관련이 없어야 됐었습니다. 근데 또 IT는 보니까 모든 회사에 IT는 다 필요하네? 지금만큼 각광받진 않았었어요. IT가. 물론 되게 다양하게 쓰이긴 했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었습니다. 그 여름방학 때 잠깐 무슨 보안 교육인가? 뭐 그런 거 해주는 거 막 100시간짜리 들었는데, 정말로 그 의미 없이 아무것도 일 못했기 때문에, 근데 그 수료증 하나로 뭐 이게 면접까지 간 경우도 있지만, 아무튼 IT도 좀 건드렸었고, 유통 쪽, 백화점 쪽 이런 데 좀 건드렸었습니다. 심지어는 이제 공대가 취업이 그때도 옛날에 잘 됐으니까 기계공학과를 4학년 1학기 때 가서 부전공인지 복수전공인지 막 하려고 그랬어요. 일주일 그 물리 수업이었나? 역학 수업이었나? 듣고 바로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. 이건 아니다. 제가 고민을 한 게, 그래서 생각한 게 전공과 무관하면서 연봉이 높은 산업군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 당시
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. 그 당시 제 정답은 금융권이었습니다. 금융권도 사실은 우리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은행 쪽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는데요. 각 산업별로 전공 지식 고도로 요구되는 직무가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목표를 정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아주 정말로 작은 거 하나 두 개 정도 준비해서 취업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어찌어찌 운이 좋아서 서류는 붙었는데요. 면접이 문제였어요. 결국에는 이제 면접을 통과해야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 건데 면접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근데 그 와중에도 스펙이 또 저보다 훨씬 좋고 남다긴다는 친구들이 많은데 면접에서 내가 될 수 있을까? 그런 고민을 또 했습니다. 한 번은 고민하다가 준비를 제가 남들과 좀 다르게 했었어요. 근데 그 준비가 그저 그런 지원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됐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준비했던 게 저를 단기간 안에 합격을 시켜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저는 실제 채용을 하고 나서도 인사팀에 내가 왜 뽑혔는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 때문에 나를 좋게 봤는지 저는 항상 물어봤어요. 항상 물어봤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학교 후배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 통해서 몇몇 더더욱이 제가 했던 방법들이 전공을 크게 보지 않은 직무를 지원할 때는 특히 좀 먹히는구나, 효과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런 스펙이 굉장히 평범한데 또 이제 근로소득 기준입니다. 높은 연봉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. 그리고 지금도 사실 배는 여전히 고픕니다. 왜냐면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월급보다 많이 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때보다 좀 배가 불렀나 봐요. 유튜브를 하는 거 보니까. 향전에 학교 생활을 했는데 전공을 했던 산업이 전공 분야의 산업이 연봉이 적다든지 또는 아예 새로운 산업이어도 상관없는 분들 또는 연봉이 높은 산업으로 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어떻게 제가 면접에서 단기 합격을 하고 차별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상으로 처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영상은 오늘보다 훨씬 더 도움되는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